이 영상의 어떤 섭취 등급은 0에서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어떤 사람은 미약한 심금 섭취인데, 누구는 또 분명한 심금 섭취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심근 섭취 같은 경우는 섭취가 있다 없다 그 정도 갖다가 경색이 유무밖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영상을 검사하게 되면은 PIP라고 하는 표시한번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베이스로 뭐가 보이냐면 뼈가 보입니다. 꼭 전신뼈 스캔처럼 보여요, 영상이. 그래서 전신뼈 스캔 영상인데 이 영상처럼 좌측에 뭔가 섭취가 있어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전면상부터 왼쪽으로만 돌려가면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스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 스캔일 때 심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사 특성상 PIP를 이용하기 때문에 뼈도 같이 나와준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 검사는 마이오카디움 스펙입니다. 그래서 정신명칭 마이오카디움 펑션 스펙이에요. 그래서 심장의 심근이죠. 심근의 관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약품이 입적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검사는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때 상당히 이용이 되는데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심근 혈류가 감소가 되면요. 심근경색이라든가 허혈성 심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방사선 의약품을 집어넣게 되면은 심근의 혈류 상태에 따라서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색 부위라든가 관상동맥의 질환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검사인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용이 돼요. 쌀륨과 미비 두 가지. 그래서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이용된다는 것은 영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직접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카디악 스펙트 같은 경우는 사용량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살륨은 3mC만 집어넣고요. 미비는 15/30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사능 두 번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5를 집어넣고 두 번째 3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미비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 투여량이 만약에 10이라 가정할 때 두 번째 투여량은 첫 번째 투여량의 2배 이상을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10일 때는 첫 번째 투여량이 10일 때는 두 번째 투여량은 20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여 방법은 둘 다 정맥주사인데 개시간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 잘 기억을 해도 돼지포 보면은 쌀륨을 사용했을 때는 약을 집어넣게 되면은 NAK 펌프에서 심근 섭취가 됐다가 심근의 최고조의 농도를 이루는 시간이 10분째고요. 10분 이후에는 뭐가 일어난다 했죠? 재분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10분 안에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미비 같은 경우는 약을 집어넣게 되면 점진적으로 60분째까지 증가되다가 60분째 최고의 맥시멈 액티비티를 띈다고 했죠. 그래서 미비를 사용할 때는 1시간 뒤에 검사를 해요. 그리고 병수는 둘 다 좌심근에 섭취가 되는데 질병이 있는 부분은 냉소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쌀륨과 미비에 대한 방사선약품의 내용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쌀륨 같은 경우는 심근막에 있는 NAK 펌프에 의해서 포타슘과 유사한 기전으로 심근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쌀륨의 분포는 초기 심근 섭취하고 심근 혈액 사이의 재분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초 투여했을 때 10분째 최고 농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재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허혈성 심근 진단에 상당히 우수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쌀륨 검사할 때는요. 마이카는 스펙 같은 경우는 검사 종류가 스트레스와 레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 부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심장에서 부하는 뭐가 있을까요?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심박동수를 증가시켜서 검사하는 걸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 거고 레스트 검사를 하는 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편하게. 이게 레스트 검사인데 쌀륨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10분째 최고 농도가 되고 그 이후에 재분포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를 먼저 촬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3mm 규제를 1회 정맥 주사를 했습니다. 쌀륨 같은 경우는요, 10분째 최고 농도, 재분포, 스트레스 먼저 촬영, 스트레스 때 한 번 주사.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검사 동위원소의 특성 때문에 검사 프로토콜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비 같은 경우는요, 미비는 심근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막을 통과해서 음성 막전화에서 미토콘드리아 세포내에 포획이 되는데 이 포획되는 정도도 혈류에 따라서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비 같은 경우는 심근 혈류에 따라의 심근 혈류의 비례에
섭취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요, 쌀륨과 달리 재분포가 없어요. 신근을 섭취했다가 밖으로 뿜어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비는 60분째 신근의 최고의 집중률을 보이고 맥시멈 도수를 그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비 같은 경우는 1시간째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비는 특성상 간과 담낭을 통해서 많이 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 장 쪽이 시커멓게 보여요. 그리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미비를 이용할 때는 재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화기와 휴식기에 각각 동연서를 주셔야 하는데 주사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주사하고 두 번째 주사할 때, 이 두 번째 주사할 때의 방사제약품의 방사능은 첫 번째 두 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0ml 주사한다. 그럼 두 번째는 20ml 이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임금상 스트레스와 레스트 상관없습니다. 먼저 하면 돼.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레스트 사이의 간격은 4시간 간격을 유지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쌀륨과 밉의 차이.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쌀륨은 약 집어넣고 10분째 최고의 집중률을 보이고 10분 이후부터는 재분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를 먼저 하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허혈성 심근 진단에 상당히 우수한 방사성약품이에요. 그리고 미비 같은 경우는 심근에 어떠한 재분포가 없어요. 쌀륨과 다르게. 그리고 60분째 최고 농도를 이루기 때문에 60분 뒤에, 즉 주사 맞고 1시간 뒤에 검사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방사선약품이 간과 담낭에 많이 농축되고 장으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요. 해박적 구조를 보게 되면 간이 있죠.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이 방사선약품이 집적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간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심근 영상에서 아티팩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디펙트가 없는데 디펙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디펙트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에 있는 방사능을 빼줘야 돼요. 빼주기 위해서는 뭘 하냐? 펜미를 하면 됩니다. 헤파토빌리아 스캔에서 제가 우유와 계란을 먹었죠? 그것처럼 똑같이 약 첫 번째 약 집어넣고 30분째 펜미를 해줍니다. 펜미를 해주면 간에 있는 방사능이 빠져요. 그리고 얘는 재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화기와 휴식기, 뭐든,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자기 편대로 하면 돼요. 나는 휴식기 먼저 하고 싶다면 휴식기 먼저 하고 나중에 부화기 스트레스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아예 나는 스트레스 먼저 하고 싶다면 스트레스 먼저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순서 관계없고요. 스트레스와 레스트 촬영은 4시간의 간격을 두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영상은 요거예요. 쭉 돌아가죠. 그리고 스펙트 영상을 얻어서 우리가 렌더링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봤을 때 요거 있죠. 요게 좌심근입니다. 그리고는 담낭이고요. 요거는 스몰 바울 쪽입니다. 바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미비를 이용한 카작 스펙트 영상이에요. 만약에 펜미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간에 있는 방사능이 시커멓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보여서 이 심근의 간섭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비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약품을 투여하고 30분째 반드시 펜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스펙트 영상을 만들 때 우리가 영상을 재구성을 할 때는요. 이 전체 영상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심근 쪽, 이쪽, 이쪽만 따로 잘랐어요. 많지만 필요하거든요. 많지만. 그래서 이게 미비를 이용한 카디악 스펙트의 볼륨 영상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는 심장검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심장검사 종류에는
심장의 어떤 혈관의 흐름을 보는 검사가 있고 심근의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어떤 혈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특정 장기에 제거가 되지 않는 방사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한 번에 통과해서 심장의 단락이라든가 순환시간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고 했고 심근 검사 같은 경우는 경색을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관상동맥의 협착을 진단하기 위한 급성 심근경색과 그다음에 심장 관류 단층 촬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퍼스트 스캔 같은 경우는 단회 통과 스캔이기 때문에 우심실에서 좌심실까지 빠져나와 시간을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심장의 단락이라던가 순환시간 측정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폐에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퍼스트 스캔 같은 경우는 MA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방사능약품이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테크니즘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는 외경정맥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페리페리얼이 되는데 그 이외의 부위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 이 검사의 성공 여부는 볼루스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통할 때 SVC 커브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볼루스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뮤거 스캔 같은 멀티 게이티드 블러드 풀 스캔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장의 어떤 박동수를 이용해서 게이트 블러드 풀 상태의 심장을 이용해서 심장의 박출 개수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뮤거 스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좌심실의 박출 개수를 보기 위한 것이 바로 뮤거 스캔이고 좌심실의 박출 개수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환자의 체위는 LAO 45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뮤거 스캔의 가장 목적은 뭐냐? 좌심실 박출 개수를 보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표시물은 RBC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PIP 스캔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스캔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쓰였던 검사를 했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은 세포막이 파괴가 되고 그 위로 칼슘이 침착이 되는데 PIP라고 하는 방사제약품 그쪽에 침착되는 걸 이용해서 아주 주관적인 검사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지 않고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최근에는 쌀륨과 미비를 이용한 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쌀륨은 포타슘하고 동일하게 심장에 섭취됐다가 10분 뒤에 최고 집중률을 보이면서 10분 이후에는 재분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먼저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 정맥주사 한 번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비 같은 경우는 최고 집중률이 1시간째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시간 뒤에 검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재분포를 안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먼저 어떤 레스트를 먼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60분째 최고 집중률을 보이는데 이 미비의 주 배설 경로가 간 담독이를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검사 전에 반드시 팬미를 해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사는 두 번을 놓는데 첫 번째 주사량의 두 배를 두 번째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이오카드뮴 스캔이나 스펙을 했을 때 검사상의 전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처치부터 하겠습니다. 전처치는 심장의 관류 상태에 따라서 방사수약품이 집적되기 때문에 심장의 관류 상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처치로는 카페인 섭취 금지입니다.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커피 드시면 심장이 막 뛰죠. 심장에 뭐 부정맥 있는 것처럼 심장이 막 뜁니다. 그래서 심박동수가 증가가 되고 혈압이 증가되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검사 하루 전 금연, 담배를 피신 분들은 금연을 해야 돼요.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도 같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심장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이 카디악 스펙이나 스펙트를 할 때 전처치로 커피라든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도 다 우리고 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속이면은 본인의 어떤 진단적 가치가 떨어진 그런 영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검사 6시간 전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내장 분류가 증가가 되죠. 아무래도 밥을 먹게 되면 위하고 장의 운동량이 증가하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특정 장기의 어떤 기능이 증가가 되면 그쪽에 혈류가 증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쪽에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에너지가 뭐 영양소가 변화되면 혈류를 타서 움직이기 때문에 혈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진에 밥을 먹게 되면은 이 장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심장에 가는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요.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스트레스에 쓰이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 부작용 중에 하나 구토가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디악 스캔이라든가 카디악 스펙트를 할 때 전체 치료는 카페인 섭취 금지, 검사 하루 전 끄면 촬영 6시간 전 금식을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검사 방법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카디악 스펙트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 방법. 그래서 미비와 쌀륨에 대한 검사를 표로 만들어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스캔이나 스펙트나 동일해요. 그래서 미비와 쌀륨 두 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미비, 스트레스를 해요. 스트레스를 먼저 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스트레스는 언제까지 하냐? 6분간 스트레스를 합니다. 심장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는 스트레스 과정 중에 3분째 정맥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비는 최초 15ml를 주사를 해요. 그리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 약품이 간담도계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펜밀을 해야 돼요. 펜밀은 우유와 계란을 먹여요. 그리고 미비가 심장에 집중되는 시간은 점진적으로 1시간째 최고 집중률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째 스트레스를 했기 때문에 그때 검사하는 것은 스트레스 스캔 혹은 스트레스 스펙트가 됩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주사량의 2배를 다시 정맥 주사를 해요. 그리고 그냥 놔둬요. 그런 다음에 이 주사도 간담도계를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은 펜밀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스캔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레스트 스캔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미비는 스트레스를 먼저 하든 레스트를 먼저 하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침에 이거를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오후에 스트레스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관계없어요. 자, 미비 6분간 스트레스를 하고 스트레스 과정 중에 3분째 정맥주사 15ml를 합니다. 간담도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방사생약품을 빼주기 위해 30분째 펜밀을 해주고 1시간째 스트레스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주사량의 2배를 정맥 주사를 하고 30분째 펜밀을 하고요. 1시간 뒤에 스캔을 합니다. 이게 EB 검사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살림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6분간 스트레스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3분째 정맥 주사예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얘는 3mC를 주사합니다. 3mC 양이 틀리죠? 그리고 쌀륨 같은 경우는 10분째 최대 집중률을 보이고 10분 이내에 재분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 임상에서는 스트레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프로토콜은 10분 안에 스트레스 스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째 스트레스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시간 뒤에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주사 안 맞고요. 쌀륨과 미비 프로토콜이에요. 자, 쌀륨과 미비 프로토콜의 검사의 공통점은 뭐냐? 6분간 스트레스를 하고요. 3분째 정맥 주사하고 스트레스 스캔을 한 다음에 1시간 뒤에 다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요것만 공통되고 나머지 다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검사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레스트 계속 말을 했는데 도대체 스트레스는 뭐고 레스트는 뭐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요. 스트레스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막 승질나게 하는 거, 막 열받게 하는 거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레스트 쉬는 겁니다. 자, 심장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심장이 보통 분당 60회 뛰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심박동수가 막 증가하겠죠.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심박동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원초적인 게 뛰면 됩니다. 뛰면 심박동수가 증가하겠죠. 아니면 스트레스를 줘요. 막 열받는 일이 생겨요. 아니면 공포감을 조성을 해요. 그럼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뭔가를 발표해요. 누군가 앞에서 발표해요.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발표를 합니다. 괜찮다가 갑자기 내 발표 순서가 되면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초조하고 다리를 막 발발발 떨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죠. 그것도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죠. 심장의 스트레스를.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그럼 과연 스트레스 먹고 레스트